건강검진 때마다 혈당 수치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평소에 단 음료를 마실 때도 일부러 제로 칼로리나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칼로리도 없고 달콤한 맛도 그대로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음번 마트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최근 호주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전 세계 의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40세에서 69세 사이의 중장년층 3만 6천여 명을 무려 14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였는데요. 여기서 밝혀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탄산음료를 하루에 단 한 캔만 마셔도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38%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설탕이 들어간 일반 음료를 마신 사람들의 당뇨병 위험 증가율은 23%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다이어트 음료가 오히려 일반 음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나시 대학교의 영양학 전문가 로벨 후센 캅티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탕이든 인공감미료든 달콤한 음료를 하루 한 캔 이상 마시는 것은 당뇨병 위험을 상당히 높입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구진이 체중이라는 변수를 고려해 봤더니 설탕 음료와 인공감미료 음료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경우 체중을 고려하자 당뇨병과의 연관성이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해 설탕 음료를 마셔서 살이 찌고 그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다는 단순한 경로였던 거죠. 하지만 인공감미료는 달랐습니다. 체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칼로리도 없는 인공감미료가 어떻게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진행했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스파탐이라는 인공감미료부터 살펴볼까요? 다이어트 콜라에 주로 들어가는 이 감미료는 설탕보다 200배나 단맛을 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스파탐을 섭취한 쥐와 원숭이에서 인슐린 분비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인슐린 증가가 부교감신경계를 통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단맛을 느끼면 당분이 들어온다 라고 착각해서 미리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정작 들어온 건 칼로리가 없는 인공감미료뿐이니 혈당은 떨어지고 몸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 시스템이 점점 둔감해집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계속 거짓 신호를 받은 우리 몸은 진짜 당분이 들어와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장내 미생물과의 관계입니다. 2014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엘리나브 교수팀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연구는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인공감미료가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우리 장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과 인슐린 반응에 깊이 관여하죠. 그런데 인공감미료가 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더 나아가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인공감미료를 먹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무균 상태의 쥐에게 이식했더니 그 쥐들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공감미료가 직접 당뇨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2022년에는 더욱 정교한 인간 대상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12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스테비아를 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각각의 인공감미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켰고, 특히 사카린과 수크랄로스는 혈당 반응을 현저히 악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감미료를 먹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는 개인의 장내 미생물 구성에 따라 인공감미료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인공감미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사카린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위젤로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 감미료는 설탕보다 300배 이상 답니다. 그런데 사카린은 우리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고 섭취한 양의 515%가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과 긴 시간 접촉하게 되고 유익한 균은 줄어들고 유해한 균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크랄로스, 즉 스플렌다는 어떨까요? 설탕에서 만들어졌지만 6,000배나 더 단. 이 감미료는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인식하지 못해 대부분 그대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수크랄로스가 포도당 섭취 10분 전에 먹으면 인슐린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장내에서 특정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시켜 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도 나오고 있죠. 아스파탐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인공감미료와 달리 소장 상부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아스파르트산, 페닐알라닌, 메탄올로 나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은 적지만 분해산물들이 간접적으로 미생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죠. 스테비아는 천연 감미료라고 해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마다 스테비아를 분해하는 능력이 다른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별 영향이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마셔야 하나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물입니다. 네, 그냥 맹물이요. 지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건 깨끗한 물입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만큼 좋은 게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생 물만 마실 수는 없으니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콤한 음료에 대한 욕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2-3주만 참으면 우리의 미각은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합니다. 덜 단 음식에도 만족하게 되고 나중엔 예전에 먹던 달콤한 음료가 오히려 너무 달게 느껴질 겁니다. 둘째, 정 달콤한 게 먹고 싶다면 차라리 소량의 진짜 설탕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다 섭취는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몸은 설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학습한 거죠. 반면 인공감미료는 불과 100년 전에 만들어진 물질이라 우리 몸이 아직 제대로 대처법을 모릅니다. 셋째, 천연 과일의 단맛을 활용하세요. 레몬이나 오렌지 조각을 물에 넣어 마시거나 베리류를 으깨서 탄산수에 타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에는 당분뿐만 아니라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허브차나 곡물차를 활용해 보세요. 카모마일, 페퍼민트, 보리차, 옥수수차 등은 자연스러운 단맛과 향이 있어 물 대신 마시기 좋습니다. 카페인도 없어서 하루 중 언제든 마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인공감미료를 피하라는 겁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1년에 먹는 단 음식이 고작 꿀 몇 숟가락이나 가을에 나는 과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매일같이 단맛에 노출되어 있죠. 설탕이든 인공감미료든 이런 과도한 단맛 자체가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인공감미료까지 더해지면 당뇨병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다름없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공감미료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들인다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할 수 있고 인슐린 반응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는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미래엔 개인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회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마시던 다이어트 콜라 2캔을 1캔으로 줄이는 것부터요. 그리고 점차 물이나 차로 대체해 나가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인공감미료를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단 것이 더 당기거나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열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달콤한 맛일까 아니면 건강한 몸일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달콤한 것은 건강한 삶 그 자체라는 걸요.